클러스터 API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우선 장현준이고요.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컨테이너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쿠버네티스 공부를 하다가 클러스터 API는 사실 처음 들어봐서 재밌어 보여서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좀 놀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된 최열철님과 조현성님이 같이 이후에 발표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지난번에는 그 오픈스택 관련해서 킥스타트를 진행해 주셨는데, GCP 관련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 좀 다시 돌아봤을 때는 별일 아닌 것들이지만 삽질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 드리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그 클러스터 CTL을 이용했을 때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좀 어렵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 드리면서 나중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병행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유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제가 클러스터 API 킥스타트 for GCP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진행하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즈를 이용해서 그 쿠스터마이즈라고 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정도 템플릿화 되어 있는 YML 파일을 수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표를 같이 준비했고, 이후에 최현철 님께서 현업에서 지금 쿠버네티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경험을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목차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쿠버네티스 GCP를 먼저 킥스타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맞닥뜨렸던 문제를 먼저 공유 드리고, 처음 제가 GCP를 이제 최근에 사용하게 됐다 보니까 무료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GCP를 처음 하는 사람들도 GCP 셋업부터 그 다음에 클러스터 CTL에 대한 클러스터 API에 대한 킥스타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클러스터 CTL을 통해서는 쉽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클러스터 API GCP를 킥스타트 진행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GCP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것이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진행했던 킥스타트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VM 만들기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GCP 내부에서 그 클러스터 API를 지원하는 VM 이미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미지 빌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GCP 셋업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계정이 있으신 이후에 그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하기만 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커맨드를 이용해서 GCP 셋업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GCP G클라우드 이닛을 이용하게 되면 그 터미널 상에서 혹은 그 호스트 상에서 구글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여기까지 GC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두가 이네이블을 해놨겠지만 저는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컴퓨팅 API를 먼저 이네이블과 함께 그다음에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그 키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명령어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간단하게 그 프로젝트 오너로서 롤을 정하고 그 키를 얻어내서 그 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VM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 쿠버네티스 시그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미지 빌더에 들어가서 깃에서 그 이미지 빌더를 했었을 때 그 내부적으로 그 제가 위에서 넘겨준 키 정보를 이용해서 제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VM을 실행하고 그 VM 이미지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패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추가를 해줘야 돼가지고, 진행하시면서 아래 두 번째 게 있는 make build GCE 우분투 1804를 하시게 되면은 파이썬 패스를 수정하라는 내용이 나와서 위에 패스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사실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지만 이것을 진행했을 때 디폴트로 쿠버네티스 버전이 1.18.1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쿠버네티스 버전을 다른 것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미지 빌더 내에 있는 kubernetes.json 파일에 들어가셔서 버전을 변경해 주시고
VM 이미지를 빌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디폴트에 생성된 1.18 이외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GCP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버전이 1.17이다 보니까 1.17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꼬였던 것이 제가 계속해서 삽질을 하게 된 큰 이유였기도 했는데, 많이 사용해 보신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러스터 CTL을 이용하게 되면 앞에서 VM 이미지를 생성해 준 이후에 kind나 아니면 클러스터 CTL을 통해서 지난번에 킥스타트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동작을 했었을 때 전혀 문제없이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kind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컨트롤러를 생성하고 몇 가지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위한 컨피그 파일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하면서 그 워크로드에 접속하기 위한 큐브 컨피그를 받아오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 됐었는데, 사실은 앞에서 계속 문제가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잠시만요. 이 GCP 프로바이더에서 정보를 얻으라는 것 때문에 이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실 삽질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삽질 방법 중에 하나는 메이크 내에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생성한다거나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클러스터 CTL이 아닌 적인 큐브 CTL이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즈 등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메이크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은 메이크 크리에이트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준비 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우선 먼저는 메이크 도커 빌드를 통해서 컨트롤러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메이크 빌드를 통해서 진행했었을 때 이 레지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임의로 지정한 컨트롤러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후에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의 컨트롤러를 배포해야 하는데, 이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GCP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토리를 이네이블 시켜주고, 그 이후에 푸시를 한 후에 레지스토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퍼미션을 수정해주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git 클론 하시고 도커 빌드를 하시게 되면 컨트롤러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 코드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컨트롤러 수정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컨테이너 레지스토리를 이네이블 한 후 도커 레지스토리에 도커 로그인을 진행하고 푸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 푸시한 이미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메이크 파일 내에 있는 코드들을 보여드리면은 클러스터 CTL과 비슷하지만 클러스터 CTL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쿠버 CTL이나 아니면은 커스터마이즈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kind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서티피케이션 매니저를 먼저 배포하게 됩니다. 웨이트를 이용해서 배포가 되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CAPI 몇 가지 컨트롤러를 위한 컴포넌트들을 배포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처음 사용해봤지만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중간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빌드 컨피규가 있고, 그 위에 environment substat이라는 명령을 함께 사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내부적인 코드를 봤었을 때 기존의 클러스터 CTL에서 config 클러스터 했을 때와 죄송합니다. 클러스터 CTL init을 했을 때와 같은
필요한 그 YML 파일들이 생성되게 되고 그 YML 파일들을 바로 쿠버CTL F로 바로 배포를 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웨이트를 통해서 잘 배포가 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앞에서 컨트롤러 이미지를 생성해주지 않으면은 내부적으로 동작할 때도 컨트롤러 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뜨게 되므로 앞에서 컨트롤러 이미지를 빌드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는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변수들은 이와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있는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make create workload 클러스터를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신기했던 거는 컨트롤러 플레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VM이 생성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좀 독특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러 플레인이 생성된 후에 한 거의 5분이 지나서야 워크로드 VM이 생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라고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기다려 보시면 워크로드도 같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에도 필요했던 명령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즈 빌드 템플릿을 통해서 기존의 Git 내에 있는 템플릿을 YML로 변경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파일이 클러스터 CTL config 클러스터랑 거의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스터마이즈를 이용해서 이 템플릿들을 커스터마이즈 이용해서 수정한다면 좀 더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컨트롤러 CTL을 통해서 그 config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쿠버CTL get 시크릿을 통해서 큐브 config 파일을 가져오게 되고 디코딩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큐브 config 파일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캘리코까지 네트워크를 위한 캘리코까지 배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종료하는 것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식으로 그 클러스터 CTL에서 한 거와 같이 큐브 CTL 델리트 클러스터랑 카인드 델리트 클러스터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기존의 컨트롤로 만약에 이미지를 직접 빌드하셨다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그 퍼미션을 다시 제거해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사실은 미리 많이 해보신 사람들한테는 되게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GCP랑 그 다음에 클러스터 API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공유를 드리고 삽질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조윤상님께서 먼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스크린 아, 쉐어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그 앞에서 진행해 주셨던 거 이어서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 제 이름은 조현상이고요. 지금 외국계 IT에서 클라우드 쪽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GCP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통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배포를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커스터마이즈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많이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일단 커스터마이즈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을 통해 가지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독립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글로 되어 있으면 좀 와닿지 않아 가지고 제가 데모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은 커스터마이즈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만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라는 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베이스라는 거는 기존에 배포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셨더라면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할 만한 뭐 네임스페이스나 아니면 컨피그 맵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포트를 열어주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제일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을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아래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일단은 여기 어플리케이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임스페이스 야물 파일을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기젠플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준다는 야물 파일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네임스페이스 하면은 네, 네임스페이스가 크리에이트 된 거를 보실 수 있고 질문 혹시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네. 안 보이는 화면이 안 그, 보이는 화면이 네. 이거를 네, 다른 화면이 지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줌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네,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커스터마이즈 아래 어플리케이션 파일들이 있고 여기에 기본 베이스로 사용할 컨피그 맵, 뭐 디플로이먼트, 네임스페이스 서비스가 있고 그 다른 폴더에 environment라고 디플로이먼트 프로덕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데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비워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네임스페이스는 이그젠플이라는 네임스페이스로 지금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config 맵을 보면은 그냥 JSON 형태로 environment는 dv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config 맵을 배포를 해주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보시면은 레플리카 수를 2개로 해 놓았고요. 간단하게 서비스가 볼 수 있는 이미지랑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는 5000으로 해 주었고 그리고 방금 만들어 놓은 config 볼륨 여기 example config를 마운트 해줄 수 있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디플로이먼트도 배포를 해주고 서비스도 로드 밸런스로 포트 80으로 열릴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파드 2개가 정상적으로 러닝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쿠버네티스를 해보시더라면은 다 친숙할 만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하게 될 텐데 커스터마이즈는 리소스라는 거를 지정해 놓고 다른 거는 뭐 디플로이먼트처럼 뭐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API 버전, 뭐 카인드,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에서는 다 형식을 맞춰줘야 됐었는데 커스터마이즈는 뭐 API 버전 이런 거 없이 그냥 리소스에 어떤 거를 배포할지 이렇게 명시만 해준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 상에서 쿠버네티스를 커스터마이즈를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보통 apply F를 했었었는데 커스터마이즈는 K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내장되어 있는 거라서 만약에 쿠버네티스 설치만 되어 있다면 바로 명령어 -k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야물 파일이 있어야지 이 -k라는 명령어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네, 똑같이 방금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즈를 사용을 해본 거고요. 당연히 뭐 변경된 게 없으니까 언체인지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적인 거를 해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할 건데,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하는 예시로는 네, 대시 F 대신 대시 K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YAML 파일이 그 폴더 안에 있어야지 명령어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간단한 예시로는 만약에 개발 서버가 있고 운영 서버가 있는데, 개발 서버에서는 파드의 수를 2개만 띄워놓고 뭐 운영 서버에는 4개만 띄워놓고 싶다 이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야물 파일 수를 변경을 해줬어야 됐었는데, 커스터마이즈는 기존에 아까 저희가 방금 만들어 놓은 베이스에 있는 야물 파일은 수정을 하지 않고 오버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환경별로 뭐 개발 서버는 개발 서버, 운영 서버는 운영 서버의 조건에 맞는 파드 수라든가 아니면 리소스 리미트라든가 혹은 뭐 환경 변수가 다를 수 있는데, 환경 변수를 기존의 베이스 야물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드가 띄어져 있는 게 2개인데, 만약에 DV 환경에서는 그 개발 환경에서는 파드 수를 4개로 해주고 싶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인바이러먼트에 데벨롭먼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또 똑같이 커스터마이즈 야물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적용할 야물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레플리카 카운트 야물 파일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현재 디플로이먼트는 공백인 상태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을 만들고, 여기 있는 거를 이 베이시스를 지정해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 경로를 통해서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를 참고를 할 것이다 라고 베이시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패치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거를 적용할 거다라는 거를 여기 파일명을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카운트는 네, 이런 식으로 레플리카 카운트 야물 파일에는 디플로이먼트고, 여기 똑같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름은 동일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스펙의 레플리카 수를 4로 해주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2개의 파드가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베이스에 있는 디플로이먼트는 수정을 하지 않고 바로 오버레이를 통해 가지고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해 보면 대시 K로 해주시고요. 이번에 environment에 deployment를 적용을 해주시면 deployment만 컨피그가 되면서 get 파드를 하면은 네, 기존에 2개가 떠져 있었던 거를 4개로 변경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덕에는 뭐 레플리카 수를 6개를 할 거야. 그러면 프로덕에는 레플리카 수를 6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예시로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제는 프로덕 환경에 리소스를 추가하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패치스를 통해서 야물 파일을 또 만들어 줍니다. 뭐 리소스 리미트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을 해주고, 이번에는 디플로이먼트에서 메모리나 아니면 CPU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똑같이 커스터마이즈를 가져오고, 지금 화면 다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제가 처음에 전체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죠? 그 화면 공유 누르시면은 네네. 전체 공유라고 안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체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아,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똑같이 프로덕션에도 만들어주고, 이번에, 네. 레플리카 카운트를 이번에는 6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6개, 아까 DV 환경에서는 없었던 리소스 리미트까지 프로덕 환경에서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소스 리미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이름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템플릿 하단에 리소스 리퀘스트 메모리 CPU 이거는 기존의 야물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 만드는 형식이랑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에서는 역시나 베이스를 지정해주고 적용할 야물 파일을 레플리카 카운트랑 리소스 리미트 파일명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k environment production을 해주시면 디플로이먼트가 컨피그가 되었고 파드는 4개에서 6개가 변경이 됐고요. 리소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터미네이트 되고 새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확인해 보면 여기 리소스 리미트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소스도 추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config 맵이나 아니면 패치스 스트래터지 merg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좀 더 자세히 이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config 맵을 만들었고 그 config 맵을 뭐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거나 아니면 config 맵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변경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번에는 env 야물 파일을 이거는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건데 네, 똑같이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의 형식을 맞춰주고 환경 변수 넣을 것을 이렇게 네임하고 키 밸류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onfig 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여기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단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config 맵 제너레이터라고 해주시고 적용할 디플로이 이름하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behavior repass라고 해주고 파일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변경해 줄 거냐는 이거를 가져와서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config 맵은 이런 식으로 environment div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줄 거를 이렇게 따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따로 빼주시고 똑같이 경로만 파일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config 맵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환경 변수는 env 야물 파일 이렇게 파일을 명시해 주시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k로
프로덕션을 해주시면은 저장을 안 했나요? 네, 컨피그 맵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으시고 디플로이먼트도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드에 들어가서 한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여기 environment production이 네, 여기에 환경 변수로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config 맵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의 태그 같은 경우도 EM 뭐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운영 환경이 태그 버전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다르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즈 하단 부분에 이미지스라고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배포되어 있는 버전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뉴 태그 해가지고 환경에 맞는 버전을 입력해 주시고 커스터마이즈 빌드를 하시게 되면 네, 디플로이먼트가 컨피그 되면서 네, 이렇게 이미지 태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맞게 버전을 따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링 컨피그라는 게 있는데 컨피그 맵 같은 경우는 방금 컨피그 맵 변경된 거는 보셨지만 그게 바로 파드에 마운트돼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컨피그가 기존에 있는 파드에 적용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롤링 컨피그이고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컨피그 맵을 변경할 때 여기 상에서는 변경이 되었지만 아마 지금은 새로 배포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적용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만 추가했을 때는 여기 지금 컨피그 맵을 변경한다면 여기에는 바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컨피그 맵을 추가나 뭐 변경을 했을 때 바로 파드에 적용하기 위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일단 베이스가 되는 컨피그 맵을 주석 처리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있는 behavior라는 게 있는데 이 리플레스를 주석 처리를 해 주시면 여기 있는 컨피그 맵이 수정될 때 바로 파드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변경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여기 디플로이먼트도 컨피그 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드를 확인하시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거는 터미네이팅이 되고 새로운 파드가 생기면서 변경된 컨피그 맵이 마운트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좀 특이한 게 컨피그 맵을 또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컨피그 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파드가 생성되듯이 랜덤 숫자랑 알파벳이 이렇게 포함된 컨피그 맵 하나가 더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파드에 적용이 되어서 추가되어 마운트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마이즈는 다 이거 말고도 되게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커스터마이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운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 컨피그 맵은 왜 제너레이터를 따로 쓰나요? 왜냐면 다른 리소스들은 뭐 제너레이터라는 게 없잖아요. 뭐 디플로이먼트나 뭐 서비스나. 근데 왜 컨피그 맵은 따로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여기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 파일 보면 이렇게 컨피그 제너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능들, 이런 것들이 그 공식 홈페이지 가면 여러 개들이 있거든요. 근데 컨피그 맵 같은 경우는 이런 뭐 JSON 형식이나 아니면 뭐 시크릿 키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따로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시크릿 키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시를 보았을 때. 저게 패치스를 보시면 잠깐만 가주시면 패치스 보면 이거 야물이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이거 패치스를 할 때 야물에 있는 거를 키밸류로 읽어와서 리플레이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컨픽 맵은 그 컨픽 맵 안에 막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패치스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컨픽 맵 제너레이터를 얘네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이미지에서 그 뉴 태그라는 거는 네. 이 디플로이먼트에는 뉴 태그라는 게 없잖아요. 저것도 그냥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인식하는 킨 건가요? 네, 그냥 뭐 맞아요. 버전 이런 게 아니고 뉴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스는 얘네들이 그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CRD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네임 그냥 네임 하면 이게 이미지 네임 해서 그 나오는 거고, 뉴 태그에서 그냥 태그 부분만 그 저기 뭐냐 바꿔주게 돼요. 근데 그럼 네임을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네임도 바꿀 수 있어요. 저 이미지가 어떤 파일에 있는 거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이미지스를 네임도 바꿀 수 있고 태그도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커스터마이제이션 저 어플리케이션 폴더 안에 디플로이먼트 안에 사실 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디플로이먼트 안에도 컨테이너가 되게 여러 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주면 어떻게 그 여러 어느 게 개를 어느 거냐? 이걸 알아서 대체해 주는지가 궁금하네요. 이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뭐 커스터마이즈 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방식이 있는 건가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네, 한번 해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지금은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